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늘 공평함이 중요하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공평과 가짜 공평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가짜 공평으로 저를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공평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젊은 시절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형제들이 각자 생활에 바쁘다며 부담을 피했을 때 부모님은 묵묵히 책임을 지셨죠. 할아버지의 병원비, 약값, 간병비까지 모든 걸 부모님이 떠안으셨습니다. 다른 형제분들은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죠. 그 때문에 늘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가족을 모시는 건 의무란다. 라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 재산을 나눌 때 다른 형제분들이 부모님의 희생을 인정하고 조금 더 보태주셨어요. 형님이 아버지 모시느라 고생 많이 했으니까. 라며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며 배웠습니다. 공평이란 건 무조건 반반이 아니라 누가 더 책임졌는지에 따라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결혼 후 맞닥뜨린 시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나는 자식들에게 공평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평은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책임을 덜어주는 공평 시누이에게는 더 챙겨주는 공평 며느리인 저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공평. 예를 들어 제가 맞벌이라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애만 맡으면 불공평하지. 공평하게 보려면 시누이 애까지 같이 봐야지. 둘 다 내 손주잖아. 결국 저는 도움 하나 받지 못했고 오히려 더 억울한 상황에 놓였죠. 시누이는 자기 생활을 핑계로 아이를 부모님께 떠맡겼는데 저는 도움을 요청하면 불공평하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명절 준비였습니다. 시누이는 나도 직장인이야. 라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저에게는 며느리니까 당연하지. 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우리 집은 성평등 집안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힘들다며 토로하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죠. 엄마는 원래 공평하시잖아. 내가 좀 이해해.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책임은 제대로 안 지면서 성과만 챙기는 사람이 제일 얄미운데 우리 집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댁이 말하는 공평은 책임은 미루고 이익만 챙기려는 가짜 공평이라는 걸요. 그리고 남편도 그 가짜 공평의 수혜자였다는 것도 말이죠. 더 화가 났던 건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뭐든지 다 해줘. 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저에게는 당연한 걸 갖고 뭘 그러냐. 는 식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짜 공평으로 저를 이용해 먹은 사람들에게 진짜 공평이 뭔지 보여주기로 했죠. 첫 번째 타겟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공평하게. 하신다면서 실제로는 시누이만 편애하셨죠. 시누이가 이혼했을 때도 위자료 받을 때까지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1년 넘게 얹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산 후 몸조리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각자 살림은 각자가 해야지.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평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준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저에게만 온갖 일을 시키려 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늘 공평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시누이도 똑같이 해야죠. 시누이가 안 하면 저도 안 할게요. 진짜 공평하게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시누이는 상황이 어렵잖아. 라고 하자 저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저도 상황이 어려워요. 저도 직장맘이고 저도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하려면 책임도 공평하게 나눠야죠. 남편에게는 더 치밀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집안일이든 아이 돌보는 일이든 엄마가 도와주시잖아. 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밖에서는 우리 집은 평등해. 아내도 직장 다니고 있어. 라고 자랑했죠.
저는 한 달 동안 남편이 집에서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 기록을 남편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늘 공평하다고 하니까 계산해봤어. 이게 공평한 거야? 아이 돌보기, 저 90%, 남편 10% 집안일, 저 85%, 남편 15% 경제활동, 저 45%, 남편 55%, 제가 육아휴직으로 잠시 줄였을 때 진짜 공평하려면 이 비율을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이 집안일 50%, 아이 돌보기 50% 해주세요. 그럼 나도 경제활동 50%로 맞춰줄게. 남편이 그건 좀 라고 하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평하자는 게 싫어?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살았는지 인정하는 거지. 시누이는 그동안 언니가 해주면 안 돼요? 라며 온갖 일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아이 돌보기, 부모님 병원 모시기, 심지어 자신의 이사까지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바쁘다는 핑계로 빠졌고요. 그래서 저도 시누이 방식을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로 몸져 누웠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죽 끓여 가져다 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했을 텐데 이번엔 시누이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시누이 어머님이 아프시네요. 딸이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누이가. 언니가 가까이 있잖아요. 라고 하자 저는 시누이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저도 바빠요. 회사 일도 있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공평하게 딸이 하세요. 결국 시누이가 어쩔 수 없이 와서 어머님을 돌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누이가 얼마나 어머님께 버릇없이 굴었는지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는지 시어머니가 직접 보셨죠. 가장 결정적인 복수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다 같은 가족인데 뭘 따져? 라며 모든 비용을 저희 부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시누이는 이혼해서 어렵다. 는 핑계로 한 푼도 안 냈죠.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 생신 선물이나 부모님 용돈은 공평하게. 반반 내라고 했습니다. 시누이 형편을 고려해서 적게 내면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계부를 정리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시댁을 위해 쓴 돈을 모두 계산했습니다. 명절 음식값, 부모님 병원비, 시누이 아이 교육비 지원분까지 말이죠. 그리고는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공평하게 하죠. 모든 비용을 정확히 반반 나눠서 내거나 아니면 각자 부담 능력에 따라 비율을 정해서 내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투명하게 하자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당황해하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늘 공평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공평하게 해봐요. 제 복수는 생각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공평이라는 말로 저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않게 되었죠. 시누이에게도 똑같이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명절 준비도 정말로 공평하게 나눠서 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처음엔 불만을 표했지만 어머님까지 저 편을 들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몫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냐? 곧 투덜댔지만 실제로 집안일을 반반 나눠서 해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몰랐어. 이렇게 힘든 걸 혼자 다 하고 있었구나. 남편의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동안의 억울함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수 후에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투명한 역할, 분담 집안일, 아이 돌보기, 경제적 부담을 명확히 나눔한 달에 한 번씩 서로의 기여도를 체크하고 조정이, 책임과 권리에 균형 더 많은 책임을 진 사람이 더 많은 발언권을 가진 부담 없이 혜택만 받으려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음 3. 공평 어드바이스의 금지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면서 공평하게 하자고 말하는 것. 금지 진짜 공평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제시할 것사. 감정적 호소의 차단 가족인데 뭘 따져.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같은 말로 책임 회피 금지 합리적 근거 없는 감정적 호소는 무시복수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저를 까다로워진 며느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로 공평하게 자식들을 대하십니다. 시누이에게도 엄마 노릇을 똑같이 요구하시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도 역할을 공평하게 나누시죠. 시누이도 변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저에게 의존했었는지 깨달았고 이제는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 몰랐어. 가장 큰 변화는 남편입니다. 이제는 진짜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집안일도 아이 돌보기도 경제적 부담도 정말 공평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 건 복수라기보다는 교육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가짜 공평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진짜 공평이 뭔지 가르쳐 준 거죠. 진짜 공평은 무조건 반반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는지, 누가 더 많은 희생을 하는지에 따라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가짜 공평은 책임은 회피하면서 혜택만 균등하게 나눠받으려는 것이고요.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공평이라는 포장지를 씌우려 한다면 주저없이 진짜 공평이 뭔지 보여줄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에게도 이걸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진짜 공평과 가짜 공평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가짜 공평에 속지 않는 법을 말이에요. 혹시 지금 가짜 공평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가짜 공평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진짜 공평이 뭔지 보여준다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진짜 공평은 싸워서 얻는 것이니까요.